안녕하세요. 전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학부과정 김세아입니다. 특허 분석을 위한 딥러닝에 관한 연구 논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특허 출원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발명자가 특허 보호를 얻고자 할 때 특허 출원에 있어서 텍스트 형식과 예시로 발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발명에 대한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첨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첨구항이 종래 기술에 비해 새롭고 창의적인 주제인 경우에만 특허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이전에 선행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모든 공개된 출원과 등록된 특허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클래스 코드로 레이블이 지정되므로 이러한 계층적 분류 체계, 즉 IPC는 관련 기술 분야 검색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허 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된 후 심사관이 기술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선행기술 검색을 수행하고 첨구항에 정의된 발명이 선행기술보다 새롭고 발명적인지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를 인용하는데 특허 자료의 대형화와 포중화된 구조 때문에 이를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 또는 발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은 첨구항에 정의된 발명을 추가로 특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특허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됩니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에 관하여 추가 문서로 공개되며 출원인이 여러 국가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진 복수의 국가 특허 출원 및 특허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 소송 절차에서 신규성을 파괴하는 선행 기술이 발견될 경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은 부분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 특허 분석을 위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사전 처리 또는 추가 분석을 위한 정보 추출, 특허의 다른 언어 번역 등 지원 업무가 있으며 특허 문서가 발명 분야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되는 특허 분류, 선행 기술 검색, 스팀의 검색 등으로 구분되는 특허 검색, 특허 출원의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특허의 내용, 서지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특허 평가 및 시장 가치 예측, 기술 환경을 평가하고 새로운 또는 최신 기술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 예측, 특허 청구서 작성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허 테스트 생성, 소송 분석, 텍스트 대신 특허 문서의 그림 및 도면을 처리하는 컴퓨터 비전 작업 등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자동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딥러닝 또는 기계학습의 잠재력은 주요 특허청과 AI 이니셔티브에서 인정받았으며 특허 영역에 대한 딥러닝에 관한 연구는 학계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 제공, 과제 구성 및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요 특허청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지금 현재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 분석에 관한 노력입니다. 학술은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영역의 기계학습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러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 검색 작업과 데이터셋은 자세히 설명되지만 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딥러닝 접근 방식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허 문서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 및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다른 특허 분석 작업에 대한 딥러닝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딥러닝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특허 분석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셋, 텍스트 표현 방법 및 심층 신경방 아키텍처에 대한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허 분석을 위한 딥러닝의 적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제공하고 최첨단 기술을 요약하고 특허 영역의 다양한 작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데이터셋 표현, 사용된 딥러닝 아키텍처와 대상인 특허 분석 작업을 기반으로 논문을 분류하며 이에 따라서 특허 분석과 딥러닝의 교차점에서 미래 연구를 육성하고 미래 연구의 유명한 결론을 나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셋에 관한 훈련 데이터는 딥러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셋을 이용해 특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청은 출원 및 특허 등록과 함께 다양한 특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IPO는 특허 문서에서 출처한 발췌본을 XML 형식으로 여러 데이터셋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는 특허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특허 분석 보고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KIPO 리포트는 연간 동향 보고서 또는 트렌디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가트너 하이브 사이클은 기술 동향을 설명하고 성숙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분류한 보고서로 추세 예측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PO 서치 리포터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검색 보고서로 EPO 및 WIPO의 리치 형식 인용 표준에 따라 관련 구절이 인용되고 인용이 발견된 각 선행 기술 문서에 대해 분류됩니다. 범주는 인용된 문서가 기술적 배경, 신규성 파괴 또는 진보성과 같이 특허 출원의 청구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는 특허 소송 절차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USPTO는 1963년과 2016년 사이에 제출된 8만 1000건 이상의 고유 지방 법원 사건에 대한 상세한 특허 소송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당사자와 변호사, 소송 원인, 위치, 소송 이력 등을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된 특허와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에 저작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퍼블릭 도메인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3자의 도면, 법률 회사가 사용하는 특정 표준 문헌 단락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특허 출원에 통합된 제3자의 텍스트 또는 도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 보호는 국가 관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특허 문서는 텍스트 데이터, 인용 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터 또는 이미지 데이터로 구성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벡터 표현으로 사전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은 충분한 훈련 데이터가 주어지면 원시 입력을 직접 사용하여 의미론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된 표현을 기반으로 특허를 클러스터링하거나 임베딩 공간의 차원 축소를 사용하여 특허 유사성을 시각화합니다.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특허 데이터에서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수치를 학습하거나, 또는 따로 특징을 추출할 필요는 없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리퍼런스를 추출하여 인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딥러닝 모델 내에서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와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단어 임베딩이 있는데요. 특허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 임베딩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문서 모음에 대한 훈련을 통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의 유사한 벡터가 할당됩니다. 사전 훈련된 임베딩을 사용하는 대신 더 큰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임베딩을 암시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어 벡터를 학습하는 데 사용된 문서 모음을 기반으로 접근 방식 또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영역별 임베딩은 특허 모음이나 관련 문서에서 대해 학습하는 것이며, 일반 임베딩은 위키피디아 및 뉴스 기사와 같은 방대한 양의 일반 텍스트에 대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가의 특허 문서에 대해 훈련된 단어 벡터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운스트림 작업에 대한 특허 영역의 단어를 나타내는 데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문서 임베딩이 있습니다. 문서 임베딩의 가장 간단한 접근 방식은 텍스트의 단어 순서를 무시하고 텍스트의 단어 임베딩 벡터의 평균을 얻는 것입니다. DOC2BC와 같은 보다 정교한 접근법은 개별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긴 텍스트 부분 문장, 단락 또는 문서의 의미도 포착하려고 합니다. 보다 완벽한 인코더 신경망 아키텍처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문장 임베딩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장 임베딩은 자연어 처리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단어 임베딩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기본 모델의 복잡성 때문에 더 큰 훈련 데이터셋과 더 많은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프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인용 네트워크 형태와 같은 특허 문서에 널리 보고된 그래프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습니다.
상황별 단어 임베딩은 수십여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병렬로 훈련될 수 있으며 텍스트 데이터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므로 표현 생성 심층 신경망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기만 하며 특허 분류함 같은 단어 스트립 작업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상황별 단어 임베딩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BERT가 있으며 이는 문장에 다른 단어에 의존하는 문장의 각 단어에 대한 개별 단어 벡터를 학습합니다. 다른 대체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며 구글은 최근 미국과 다른 나라의 1억 개 이상의 특허 출판물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19개의 BERT를 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딥러닝은 다층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의 기계 학습으로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학습으로 봅니다. 학습은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가 데이터셋에 대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즉 이 말은 입력 데이터에서 출력 데이터로의 매핑을 적용하는 계측적 변환에서 주어진 입력 데이터로부터 표현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의 기본 구성 요소로는 입력 데이터, 예상 출력 데이터, 모델, 매트릭이 있습니다. 특허 영역에서 입력 데이터는 특허 문서의 텍스트, 이미지 또는 참조의 형태일 수 있지만 법원 문서 또는 인용 수와 같은 외부 소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상 출력 데이터는 작업별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류 작업의 경우 출력은 서로 다른 클래스 레이블로 나타납니다. 모델은 입력 데이터와 예상 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개 변수가 조정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뜻하며 매트릭은 작업별 손실함수를 기반으로 모델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심층신경망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신경망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어 임베딩 또는 상황별 단어 임베딩과 같은 데이터의 표현을 계산하거나 특정 작업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설정에 맞춘 다양한 딥러닝 아키텍처가 개발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작업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아키텍처에 중점을 두며 주요 심층 신경망 아키텍처를 간략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심층 신경망 아키텍처는 조밀한 층으로 구성됩니다. 즉, 한 층의 각 누련이 이전 층의 각 누련과 연결되며 특허 분석 맥락에서 이렇게 조밀한 층으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들은 다른 네트워크들의 출력을 결합하는 데 주요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CNN입니다. CNN은 아키텍처가 인적 픽셀 그룹에 대해 로컬 공간 팩터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분류에 주로 사용됩니다. 텍스트와 같은 1차원 데이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CNN은 RNN과 같은 더 복잡한 아키텍처보다 훈련한 매개 배수가 적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에도 매력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허 분석의 맥락에서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 CNN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NN입니다. RNN은 데이터 시퀀스와 함께 작동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후반 분류를 위해 시퀀스의 앞부분을 외울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LSTM 또는 GRU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확장이 결여된 간단한 버전도 있습니다. 간단한 RNN은 특허 기계 번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롱 숏텀 메모리 네트워크인 LSTM에 기반한 신경망은 가장 많이 쓰이는 RNN의 한 종류이며 특허 분석 작업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RU입니다. RSTM에 비해 게이트 순환 자체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매개 변수의 수가 적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LSTM과의 차이는 종종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GRU는 특허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네트워크는 기계 번역의 맥락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들은 일반적인 입력에서 출력 데이터로의 번역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기계 번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퀀스 간 네트워크는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특허 분석 맥락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아키텍처는 인코더 및 디코더 부분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N을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인코딩한 다음 LSTM을 사용하여 출력 데이터를
출력 텍스트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아키텍처는 GAN입니다. GAN은 두 가지 하이 네트워크, 즉 후보를 생성하는 생성 네트워크와 생성된 후보 샘플을 실제 데이터와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별적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두 개의 하이 네트워크는 훈련 과정 동안 경쟁하여 서로의 매개 변수를 개선하며 이 GAN의 주요 적용 분야 중 하나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인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생성이며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텍스트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특허 데이터 맥락에서 지금까지 GAN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키텍처는 AE입니다. AE는 비지도적 방식으로 입력 데이터에 추격된 저차원 표현을 학습하며 이를 위해 자동 인코더는 디코딩 단계에서 인코딩된 데이터를 재구성하며 재구성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특허 영역에서 AE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트랜스포머 베이스 네트워크 모델은 기계 번역의 맥락에서 개발되었으며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됩니다. 인코더에 기반한 BERT 또는 디코더에 기반한 GPT와 같은 상황별 단어 임베딩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와 다르게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네트워크와 입력의 어떤 부분이 원하는 출력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 메커니즘입니다. 기본 LSTM 또는 GRU 계층 없이 주의에만 기초한 아키텍처의 교육은 더 잘 병렬화될 수 있으므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의 메커니즘을 많이 사용하여 거대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딥러닝을 기반으로 특허 분석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원 업무입니다. 딥러닝을 사용하는 특허 데이터 맥락에서 세 가지 지원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추출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명명된 개체 추출은 뉴스 기사나 트윗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허 영역에서는 자동으로 화학물질 이름 또는 생물의학 개체를 추출하며 개체뿐만 아니라 한 쌍의 개체 사이의 관계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개체 외에도 특허 테스트에서 일반적인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은 분류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분화 작업입니다. 특허 문서를 의미 있는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은 서로 다른 섹션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문서로 특허가 전자 형태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구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OCRED 텍스트를 미리 정의된 섹션으로 분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번역입니다. 외국어에서 특허를 번역하는 것으로 특허를 특정 언어로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들을 특허 번역하는 것이 추가 분석의 첫 단계입니다. 이러한 지원 작업은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거나 후속 단계에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 특허 분석 작업은 분류입니다. 특허 분류는 IPC 또는 CPC 분류 체계에 따라 특허 문서의 분류 코드를 할당해야 하는 특허 분석 작업입니다. 실제로 특허 문서는 수동으로 분석되고 그 후 출원인과 특허 담당자에 의해 분류 코드가 할당되며 이러한 수동 레이블링 작업은 영역별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 기술은 자동 특허 분류에 사용될 수 있으며 분류 체계는 계층적이기 때문에 설정에 따른 변형이 가능하며 평가에 관련한 다양한 변형도 가능합니다. 특허 분석을 위한 기계 학습 맥락에서 문서가 주어지면 하이 클래스 코드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접근 방식은 입력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또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관련하여 약간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접근법은 분류 코드의 계층 구조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합니다.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 예측 외에도 특허 데이터 분석할 때 다양한 분류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문을 신청자가 제공한 인용문 또는 심사관이 제공한 인용문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를 통해 추후 클러스터링 개선을 위해 표현을 학습시키며 사전 정의된 클래스 라벨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특허 분석 작업은 검색입니다. 대부분 특허 검색 작업은 살라비와 자드로즈니가 연구한 계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 검색 작업은 주어진 특허에 대한 선행 기술을 찾는 것이며 특정 영역과 관련된 특허를 찾거나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특허가 아닌 특정 문장이나 단락을 특허 문서 내에서 찾는 구글 검색과 특허를 클러스터링 작업하는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선행기술 검색의 모든 과정이 전문가에 의해 생성된 쿼리나 용어 기반 검색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인적 노동력을 소모하고 분야별 전문 지식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접근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기술은 특허 청구와 유사할 수 있는 특정 날짜 이전에 어떤 가독적인 형태로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로 구성됩니다. 종래 기술이 이미 새로 출원된 출원과 동일한 발명을 기술하고 있다면 그 각각의 발명에 대한 다른 특허는 부여될 수 없으며 이러한 선행기술 출원 후에 잘못된 특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행기술 검색 방법으로 신규성 검사, 유효성 검사, 침해 검색 등이 있는데요. 먼저 신규성 검사는 발명에 참신함을 식별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검색하며 발명자가 특허 출원을 하기 전과 후로 이루어집니다.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모효하기 위한 특허 심사관이 간과한 선행기술을 발견하고자 시도하며 특허가 발효된 후 검색되며 침해 검색은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청구가 어떤 과정이나 제품에 의해 침해되는지 발견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허 검색 방법으로 랜드스케이핑이 있습니다. 이는 침해 문제를 피하고 기술 동향을 평가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590만 개의 USPTO 특허 추성화, 인용 및 CPC 코드를 사용하여 특허 랜드스케이핑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향 보고서에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시했으며 USPC, IPC 또는 CPC 코드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임베딩의 사용을 제안합니다. 인용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기술 특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검색 방법으로 구절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워크숍에서 구절 검색을 위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항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한 특허로부터 관련 구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입니다. 유사성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unsupervised 특허 그룹으로 특허 분석 맥락에서 클러스터링은 시각화 방법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서 유사한 특허를 서로 가깝게 그룹화한 다음 이 공간의 이차원 투영을 시각화합니다. 단어, 문장 또는 문서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해 의미로적으로 로드된 임베딩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특허 분석 작업은 품질 분석 및 시장 평가입니다. 특허의 품질을 분석하는 것은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품질 분석 및 평가는 일반적으로 분야별 전문 지식, 기술 지식 및 시장 및 금융 전략과 같은 요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USPTO는 제품 프로세스 및 인식에 관한 지표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허의 가치를 탐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 특허의 전진 인용을 식별하거나 특허의 품질, 특허의 규모, 특허의 요율성 등을 지표로 내세웠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는 접근법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인용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거나 초록 및 청구 텍스트를 사용하여 특허 가치의 지표로서 전진 인용수로 예측하려는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허 분석 작업으로 기술 예측이 있습니다. 기술 예측은 기업에게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허 문서는 그러한 예측의 기반이 되는 주요 소스입니다. 기술 예측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사용될 비지도적 접근법으로 시작되었으며 클러스터링을 위한 인용 네트워크와 베이지안 모델을 고려하여 기술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지도적 방법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별 전문가 해석을 통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접근 방식은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한 다음 LSTM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내 미래 인용 횟수를 예측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석이 달린 데이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GAN을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를 보강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특징 조합과 유사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증강 데이터에 대해 고전적인 기계학습 방법으로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특허 분석 작업으로 데이터 생성이 있습니다. 특허 영역에서 딥러닝 접근 방식으로 특허 작성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링과 GAN의 발전으로 이론적으로는 일부 시드 정보가 주어지며 특허 또는 특허 청구항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GPT-3와 같은 시스템은 텍스트 생성 기능을 입증했으나 생성된 텍스트의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청구항을 생성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를 개인화하여 GPT-2 모델을 미세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이 실현되었고 특허 청구항이 실제로 생성되었으나 보고된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특허 분석 작업으로는 소송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 소송은 잠재적 특허가 사업 전략 개발을 금지해 어느 두 회사 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이 그들의 이익과 다른 독점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의 위험은 특허 품질의 한 측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허 영역에서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소송 위험의 탐지를 자동화하기 위해 몇 가지 기능 엔지니어링 기반 접근법이 제안되었으며 특허 외에 소송 위험을 평가하는 다른 유형의 입력 데이터, 즉 법률 문서를 반영하여 이를 별도의 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서와 특허의 결합은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USPTO 특허와 파텍시아 소송을 활용하여 특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작업으로 만든 기능과 단어 임베딩에서 학습한 네트워크 임베딩을 결합한 뒤 CNN을 통해 특허 표현을 학습할 것을 제안했고, 텐저 팩토리제이션은 이 학습된 표현을 기반으로 소송의 확률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분석 작업에는 컴퓨터 비전 작업이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에는 분류, 캡션, 이미지 기반 검색이 포함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류입니다. 이미지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림에 묘사된 것을 기술적 도면, 화학적 구조, 유전자 배열, 흐름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종류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사용하여 검색을 개선하거나 패시 검색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딥러닝 접근법은 CNN을 활용하여 특허 이미지를 다른 범주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캡션입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캡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캡션을 분류 또는 검색에 사용하여 의미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CNN과 LSTM의 조합을 이용한 이미지 캡션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CNN은 이미지 넷에서 사전 학습되며 디자인 특허 이미지를 벡터로 인코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미지 텍스트 설명은 동일한 차원의 단어 임베딩으로 인코딩되며 이미지 특성을 단어 임베딩으로의 매핑으로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기반 검색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의 내용에 기반한 특허 검색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를 다룰 때는 이미지 관련 특허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서로 이를 콘텐츠 기반 이미지 검색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접근 방식으로 이중 BGG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IPC 클래스 레이블에 의해 정의된 유사한 이미지 코사인 거리를 최소화하여 두 이미지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대한 디스커션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위에서 논의한 문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오른쪽 타임라인은 각 연구에서 관련 작업의 주요 구성 요소를 표시한 것이며 위쪽 타임라인은 특허 분석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 논문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강조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영역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딥러닝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접근법은 의미 정보를 훨씬 더 잘 포착할 수 있고 선행기술 검색 또는 분류에서 훨씬 더 세분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특허 문서와 법원 문서 또는 보고서와 같은 비특허 문헌의 결합을 촉진하여 특허 기술 예측과 품질 및 시장 가치 평가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딥러닝 접근법으로 단어 임베딩을 사용하며 일부 접근 방식은 단어 임베딩을 그래프 임베딩 또는 문서 임베딩과
같은 다른 표현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전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인 CNN과 LSTM이 특허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복잡한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 분석의 주 작업은 분류와 검색입니다. 나머지 작업은 아직 어려워 극히 일부만 연구되었으며 앞으로 더 복잡한 딥러닝 방법이 이러한 어려운 작업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특허 분석 작업에 딥러닝을 활용하는 기존 접근 방식을 요약하고 다양한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는 현재 추세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화된 특허 분석이 고전적인 기계학습에서 점점 더 딥러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필요한 지도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딥러닝을 통한 특허 분석의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구상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매개 변수는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신경망 아키텍처를 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허 텍스트 생성 또는 구절 검색, 그리고 소송 분석과 관련하여 특허 영역에서 이미지 분류 또는 텍스트 분류와 같은 적재적 공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는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며 결국 가까운 미래에 산업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특허 분석을 위한 딥러닝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특허 분석 방향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